안녕하십니까. 저희들 미디어 연대의 팩트 체크 플러스 이제 5주차 들어갑니다. 저는 오늘 그 JTBC 보도와 공영 언론인 연합뉴스 보도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언론의 보도에 대한 좀 다들 요즘은 많이 아시지만 좀 상식적인 판단도 조금 도와드릴 겸해서 우선 JTBC 보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 걱정하고 계시죠. 지금 JTBC 보도로 드러난 거는 일단 크게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이 현안에 대해서 무능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느냐. 그저 그때 그냥 국민들 인기만 얻으면 된다. 국민들이 딴소리 안 하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정책이라는 게 이번 우한 폐렴 사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6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부가 지자체들과 함께 모든 단위에서 필요한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불안을 갖지 마실 것을 당부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덮어놓고 그냥 불안해하지 말라. 괜찮다. 우리 정부 잘하니까 정부 믿고 있으라. 이건 뭐냐 하면 실제로 이 바이러스의 그 정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판단, 실질적인 판단을 안 했다는 겁니다. 덮어놓고 그냥 막 국민들 이것 때문에 괜히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표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마시라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 무조건 덮어놓는 거죠. 이 현실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정확한 또는 아주 신중한 판단 없이 덮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부 정책이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그런 식으로 자꾸 근본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랬다가 자꾸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외국에서도 경고를 하니까 하는 얘기가 갑자기 요번에 와가지고는 조금 과하다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또 발빠르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신속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대책에 기본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하나 있는데, 이것을 JTBC는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언론이라면은 지금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점들을 지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부가 국민들 신뢰를 지금 얻지 못하고 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도대체 무엇이 사실이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는 중국인들 왜 금지 이런 판들, 안내판들이 국내 뭐 여기저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발원지가 거기니까 걱정을 하는 데서 나온 것이겠죠. 물론 덮어놓고 중국인들 무차별적으로 대하는 거는 경각심을 줘야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또 중국이 발원지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건 또한 사실이거든요. 양쪽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쪽을 똑같이 다뤄줘야 되는 겁니다. 나름대로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점도 강조를 하면서, 그렇다고 무차별적으로 또 중국인들 멀리 해야 되고 뭘 차단해야 되고 꼭 무차별적으로 하는 것만은 또 아니다. 양자를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JTBC 보도는 중국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에 경각심을 심어주는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겁니다. 뉴스 제목이 1월 29일에 이렇게 나갑니다. 중국인 금지 안내판에 고용 해지 움직임도, 빗나간 공포.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경계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중국인들 또 무차별적으로 멀리하는 것도 우리가 세심하게 필요해야 되는데, 이거는 중국인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한쪽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정부의 정권의 친중 정책하고 괴를 같이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 한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처음에는 걱정하지 말라 그래 놓고 지금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라.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부분은 앞부분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전국의 방역 대책이나 전반적인 대책에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거 지적 하나도 안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게 과연 우리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결국 친중 정책에 JTBC 발맞추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에 발맞추어 가겠다는 건데, 문재인 정권이 뭐 잘하고 있으면, 또 평균적으로라도 하고 있으면 또 뭐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곳곳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연합통신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연합통신 보도는 2월 1일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이 이 뉴스를 탔습니다. 연합뉴스는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 통신사로서 공영 언론입니다. 정권을 위한 통신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통신, 국가를 위한 통신이 돼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편향적으로 보도하는지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권에 유리한 기사, 친정권 인사 유리한 기사는 다루고 거기에 불리한 기사는 안 다루는 겁니다. 이것도 편향인 겁니다. 국민들은 모르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누구 띄워주는 것만 보니까 다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닌 겁니다. 예를 들면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흑석동 지구에 상가주택 투기를 해서 한 10억 가까이인가 차익이 발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대변인이 관뒀는데 지금 국회에 또 출마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부도덕성과 위선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드러난 케이스에 과거에 또 그가 뱉었던 말들에 전부 반대되는 결과들을 본인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자기가 부동산 투기에서 차익을 다 기부를 했다. 이제 공천 달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진보 농객이죠. 진중권 씨가 그걸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투기로 번 돈 환원하니까 공천 달라? 부동산 투기 해놓고 그러면 그 환원에 누가 진정성이 있다고 믿느냐? 그걸 맞바꾼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너절하게 굴지 말고 저렴하게 살지 말라. 이렇게 통렬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양쪽이 다 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양쪽이 뜨니까 우리 가장 종합 포털의 네이버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본 기사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밤늦게 보니까 김의겸이 네이버에다가 너절하게 호소한 그 기사가 3위, 그 다음에 진중권 씨가 통렬하게 비판한 기사가 6위. 앞에 게 먼저 떴으니까 먼저 말이 받겠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본 기사 3위, 6위면 이제 굉장히 관심도 있는 기사인데 이런 관심도 있는 두 개 기사를 정권에 유리한 친정권 인사, 김의겸 씨 기사만, 호소한 기사만 싹 싣고 뒤에 거는 연합뉴스가 안 실는 겁니다. 이게 공영언론입니까? 공영언론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단적인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JTBC의 일방적인 문정권 옹호, 절대 문정권 비판은 금기다라는 게 무슨 묵시적으로 그 사내에 사실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 하나 지적해드렸고 연합뉴스가 공영 언론답지 않게 편파적으로 보도한다는 사례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